자, 안녕하십니까.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. 자, 오늘은 봄벌 깨운 지가 약 18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. 손이 왔어? 아이, 그래, 그래. 뭐 하나 올라왔어? 가서 멧돼지 한 마리 잡아와라. 자, 오늘은 봄벌 깨운 지 한 18일 정도 됐고요. 약 18일 정도 됐죠? 알았어, 이제. 이거 먹을 거 아니야. 화분떡 교체를 하고, 그 다음에 여왕벌 유무를 확인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일단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먼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영상 찍을 거는 월동 중에 여왕벌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, 그 다음에 채밀기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동영상에 광고가 너무 많다,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신 분이 있는데, 그거하고 이제 화분떡 교체 시기, 그 다음에 냉피해 방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, 아직 벌을 깨우지 않으신 분들, 봄벌을 깨우시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냉피해 방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제 화분떡을 치우고요. 화분떡 교체 시기는 여러분들이 만약 벌통이 5개가 있다,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벌이 있어요. 누구나 보면은 가장 좋은 벌이 있고 좀 약한 벌이 있고, 뭐 5자식을 키워도 그 중에 한 놈은 머리가 좋은 놈이 하나 있죠. 그 다음에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조금 머리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자식도 있듯이, 내가 이제 5통을 키우면 세력이 좋은 벌통이 있고 조금 덜 좋은 벌통이 있고 중간치가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 이제 제일 좋은 세력이 제일 좋은 벌통을 기준으로 화분떡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화분떡을 확인할 때 냉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늘이 정도만 위에서 이렇게 봐도 딱 보이니까, 이렇게 보이죠? 화분떡을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. 요때가 이제 화분떡 교체 시기가 딱 좋은 때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화분떡 교체 시기가 먼저가 아닌 것 같은데. 자, 첫 번째로 이제 월동 중에 여왕벌이 망실이 됐다. 그러니까 이렇게 뚜껑을 열어갖고 화분떡을 확인했는데 화분떡을 하나도 안 먹었어요. 하나도 안 먹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. 손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화분떡도 차. 그러면 얘네들이 산란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. 그러면은 요거를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여왕벌이 망실됐을 경우, 그 다음에는 이제 세력이 약해서 얘네들이 이제 외부 기운이 올라갈 때를 기다리느냐고 여왕벌이 왕을 불리지 않은 것입니다. 이제 자체적으로 열을 내 가지고 키우기가 힘들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왕벌은 있지만 아직 좀 때를 가늠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여왕벌이 망실, 첫 번째가 여왕벌이 망실됐다 그랬나? 여왕벌이 망실됐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세력이 너무 약해서, 그 다음에는 이제 여왕벌이 좀 불구가 된 경우입니다. 여왕벌은 있는데 여왕벌이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한, 이제 몸을 불리려고 해도 이제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받쳐주지 않을 때,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불구가 되었다,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여왕벌이 망실됐을 경우, 두 번째 세력이 너무 약해서 기온을 못 올릴 것 같다 라고 생각됐을 때 벌 스스로 외부 기온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느냐고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왕벌이 불구가 됐을 때,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, 그걸 이제 봉주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왕벌을 이제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여왕벌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무왕건으로 이제 표시해 놨다가, 요쪽 통은 여왕벌은 있는데
그 세력이 굉장히 약해. 뭐 1맷벌 정도밖에 안 돼요. 이쪽에는 한 4맷벌 되는데 그 여왕벌이 없어요. 그런 경우에는 여기는 3매고 여기는 1매죠. 이 여왕벌이 있는 이 1매 소비를 빼가지고 여기다가 합봉을 시켜줘야 됩니다. 저기가 여왕벌이 있는데 당연히 구심점이 있는 여왕벌이 있는 쪽으로 이거를 합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. 구심점이 중요하니까. 여왕벌이 어찌됐건 그 벌통 안에 모든 그 대소사를 다 결정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심점인 것은 확실합니다. 여왕벌이 없으면은 뭐 알을 낳을 수 없고, 알을 낳을 수 없으면 본군이 증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그 상징적인 왕, 뭐 명예적인 왕, 뭐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분이 이제 뭐 큰 고난이 있고 뭐 그런 거보다는 상징적인 왕이죠. 그러다 보니까 그 상징적인 왕이 여기 있으니까 내 판단하에 이 왕이 없는 통을 왕이 있는 데다가 합봉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,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이제 여왕벌이 여기는 없기 때문에 없는 게 확실히 확인됐으면 이 여왕벌을 여기다 지금 이 시기에는 둘 다 산란이 안 나간 상태죠. 여기도 여왕벌이 몸을 늘리지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합봉을 해줘도 10통을 합봉을 해줄 경우에 뭐 100%라는 건 없으니까 9통은 무난히 성공을 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합봉할 때 특별히 뭐 할 건 없고요. 나는 그래도 좀 불안하다, 합봉을 할 때. 날씨가 추우면은 여왕벌을 공격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, 그러면은 이제 개포 열고 훈연이나 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해주고 개포 닫으면은 뭐 무난하게 그 10중 9는 성공을 할 것이다,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채밀기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, 글쎄요,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2017년도에 2016년도죠. 그때 이제 벌을 막 시작하려고 이렇게 할 때 그 뭐 옛날에 이제 그 제가 1992년도부터 2002년까지 이제 양봉을 하다가 접고 이제 한 15년 정도 쉬었다가 이제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, 그 이제 아는 형님이 정규철 형님께서,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. 그 정규철 형님께서, 큰 형님께서 그 옛날에 양봉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. 했는데 그 한 10통 정도 하셨나 봐요. 그래갖고 그분께서, 그 형님이 이제 그 빈 벌통 한 15개, 한 12개인가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채밀기도 주셨어요. 채밀기를 그 6매짜리인데 수동입니다. 6매짜리 수동이고, 그 제가 이제 써본 결과, 물론 중고 제품이죠. 근데 그 내가 벌통을 그걸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. 나는 벌통을 한 15통, 20통까지, 한 30통까지도 돼요. 한 30통까지도, 그 이상은 늘릴 마음이 없다. 나는 이제 나이도 좀 먹고 몸도 좀 아침 저녁으로 쑤시고, 아이고 허리, 아이고 죽겠다, 뭐이 정도 그 좀 힘들다. 그래서 나는 고정 30통 이상은 절대 늘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. 그러면 15통, 10통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. 그럴 경우에는 수동을 사용하셔도 무난합니다. 뭐 한 6매짜리나 3매짜리, 3매짜리는 30통까지 하긴 3매짜리는 좀 약하고, 한 30통까지는 한 6매짜리 뭐 중고를 사시든 새 거를 사시든 그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그 사셔가지고 그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벌한 20, 30통 하는데 뭐 자동 채밀기 해갖고 100만 원이 넘어가요. 그게 그런 거를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. 그 뭐 제가 이제 해본 결과, 그 작년에 제가 그 한 40통은 안 되고 35통을 꿀을 땄는데 뭐 무난하게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 없고, 뭐 팔도 그다지 아픈 줄 모르겠더라고요. 아직은 뭐 50대 초반이다 보니까 젊어서
뭐 젊다면 젊고 늙었다면 늙었는데 뭐 나이는 상대적이니까 제가 그 해본 결과 뭐 크게 그, 그 번거로움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나는 한 10통 이상은 절대 늘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. 10통 미만이 가장 적정하다 라고 생각될 때는 뭐 한 3회짜리 정도 수동 이렇게 사용하셔도 그 채미라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. 근데 이제 취미 양봉하면서 뭐 거기다 뭐 나는 돈이 너무 많아. 돈이 너무 많아서 귀찮아 죽겠다. 와, 그 뭐 진짜 잴 데가 없어. 이 통장이 그 이 번호 수가 너무 꽉 차갖고 뒤에 칸이 부족할 정도로 밑에까지 내려와야 돼. 뭐 그 정도로 돈이 많다면은 그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그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죠. 자본은 무한정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뭐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뭐 그 내가 10통 하는데 30통 하는데 자동 채밀기 뭐 12매짜리 갖다 딱 놓고 쭉 돌리면 엄청 좋지요. 엄청 좋지만 굳이 개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뭐 개 한 마리, 닭 한 마리 잡는데 소 잡는 그 칼을 사가지고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쵸? 그러니까 개 잡는 데는 닭 잡는 데는 닭 잡는 데 맞는 칼을 쓰는 것이 적당하고 소 잡는 데는 소 잡는 칼을 쓰는 게 이제 그 부검하는데 이제 해부하는데 쓰는 게 맞겠죠. 그러니까 한 2, 30톤까지는 뭐 수동용 채밀기를 사용하셔도 크게 그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나는 지금은 내가 벌이 15통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는 한 100통이고 200통이고 늘릴 마음이 있다 라고 생각될 때는 그 자동 채밀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무리가 가니까 그 뭐 자동 채밀기를 쓰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. 자, 아무튼 그 정도로 할 수 있겠고요. 채밀기 값은 그 아주 천차만별이더라고요. 그 양봉원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인터넷에다가 그 양봉원을 검색을 해 보십시오.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 채밀기 그 파는 그 가격이 쭈루리 나와요. 그래가지고 좀 저렴한 쪽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고 그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매를 하시면.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뭐 양봉원에 대해서 PR을 하게 되면 어떤 양봉원이 좋다, 어떤 양봉원이 좋다.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뭐 수천 명 되시는데 제가 이 양봉원이 좋다, 이 양봉원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 사람들이 뭐 나한테 뭐 내가 뭐 그 사람들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나는 양봉을 하면서 최대한 전략을 하면서 전략보다는 그 규모에 맞게 이렇게 구입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닭 10마리 키우는데 그 닭 한 1000마리 키우는 그런 그 설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 보니까 그 아무튼 뭐 어떤 양봉원이 좋다, 어떤 양봉원이 좋다 그 말씀은 드리기 좀 쉽지 않습니다. 저도 그 양봉 자재를 구입하면서 그 솔직히 한 절반 정도는 그 우리 집에 가까운 양봉원에서 구입을 하고요. 절반 정도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합니다. 그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요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거 벌통 뚜껑 요것도 그 양봉원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 어떤 양봉원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. 아무튼 그 비가림 이거 만드는 양봉원이 그 친구들이 참 이제 그 제품을 하나를 만들어도 아주 똑부러지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벌통을 만들었는데 그 제가 아는 형님 그걸 구입을 하셨더라고요. 구입을 하셨는데 벌통도 이렇게 그냥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합판대기가 있으면 두 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못을 박아갖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깎아가지고 이걸 착 맞춰가지고 딱 만들어 버리니까 이 벌통이 굉장히 튼튼하고 잘 틀어짐이 없고 이렇게 좀 잘 만들더라고요.
그 양봉원 이름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친구들이 참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제대로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뭐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화분떡 교체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, 순이야, 오빠가 영상 찍잖아. 영상 찍을 때 방해하면 안 되지. 그래. 이따가 건빵 줄게. 알았어. 그 다음은 이제 화분떡 교체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1월 13일 날 벌을 깨운 벌입니다, 요게. 근데 지금 현재 상태가 이 사양순 다 먹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3분의 1, 4분의 1 정도 남았네요. 요때가 가장 그 해주기 좋은 그 화분떡 교체 적당한 기간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보다 조금 더 남았을 때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요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벌통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서 그 가장 좋은 벌이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벌이 있으면 그 한 2통 정도, 그 정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세력이 가장 좋은 벌이 3분의 1을 먹었다면은 다른 거는 그 밑으로 이제 먹었겠죠.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 제일 좋은 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. 아까 방금 보셨지만 요 정도가 가장 요거 조금 늦은 것 같아요. 이게 이렇게만 보십시오. 끝까지 볼 필요 없고, 그러니까 한 요거보다 한 3분의 2 정도 먹었을 때 그때 이제 교체해 주는 게 가장 적당한 시기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는 3매 1가리로 깨웠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냉피에 지금 이제 벌을 아직도 안 깨우신 분이 계신다. 네? 벌을 아직도 안 깨우신 분이 계시면은 나는 냉피해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된다. 그 꽃샘추위도 남았고 그래갖고 지금 깨웠다가 그 냉피해를 볼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이제 이게 뭐 완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이제 약간의 그 냉피해를 덜 보는 방법이다. 냉피해를 덜 보는 방법이 만약에 5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쪽에 소문이 있죠? 소문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요거를 빼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. 여기다 갖다 놓고 요거를 빼가지고 그 다음에다 놓는 거죠. 그 다음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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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차례대로 바꾸는 겁니다. 그럼 소문은 여기가 있으니까 그 요게 이제 보온판을 밑에를 벌이 있어가지고 요게 밑으로 가야 됩니다. 요게 앞쪽 밑으로 가야 돼요. 이제 제가 이거는 그 뒤에다 그냥 박은 거니까 어우 따가워. 야 자식아 니 쏘면 니가 죽잖아. 응? 어이 불쌍한 내 새끼. 얘네들이 약간 좀 흥분을 했어요 지금. 이걸 이제 반대쪽으로 넣어주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쪽에 소문에 바람이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그 뭐라 그러죠? 이쪽에 그 냉기가 좀 늦게 들어오겠죠? 그러니까 그 아주 세력이 좋은 벌들은 그러니까 2장 벌이라도 한 3장 벌을 2장 벌로 압축시키죠? 3장 벌을 2장 정도로 압축시키게 되면 괜찮아요. 괜찮은데 야 임마 쏘지 마. 그 한 3장 벌을 2장 벌로 압축시켜서 이렇게 그 월동을 놨다. 월동을 나면은 어지간하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 불안하시면 이제 내가 해놓은 거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그분은 초보자예요. 솔직히 내가 해놓은 것은 정확하다. 내 자신을 믿고 벌을 믿으십시오. 그리고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. 나는 틀린 게 없이 정확하게 했다. 공식적으로 정석대로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. 이렇게 믿어야 돼요. 아 괜히 불안해. 아 안말해도 지금 봄벌 깨웠는데
그 꿀벌은 내 친구가 이렇게 하래. 그러면 냉피를 덜 받는다고 다 깨우는 걸 가지고 다시 또 옮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안 돼요. 이미 깨워놓은 거는 그대로 놔두십시오. 냉피해를 뭐 소문을 좀 보온을 좀 더 해주더라도 보온을 좀 더 해줘야 되겠다. 요거는 괜찮겠지만 지금 이제 이걸 뭐 이쪽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소문을 아니면 이쪽 해서 이쪽으로 내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벌들은 이쪽에 소문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근데 갑자기 소문을 이쪽으로 바꿔버리면 얘네들이 여기서 헤매요. 헤매다가 날씨라도 좀 추워지면 얼어 죽어버립니다. 그 앞에서. 피해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. 벌을 깨우신 분들은 하면 안 되고 보온을 조금 불안하면 보온을 조금 더 해주는 쪽으로 하고,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훈연기를 안 갖고 와가지고 떡은 조금 이따가 영상 찍고 나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제 지금 소문을 바꾼다든가 소비를 이쪽으로 뭐 냉피해를 덜 받으려고 바꾼다든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.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. 안 되고, 이미 깨워 놓으신 분은 냉피해를 받을까봐 불안하다 그러면 보온을 조금 더 해주고, 그 정도 선은 괜찮겠지만 안 됩니다. 자, 그리고 통치기라고 있습니다. 통치기. 통치기가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을 해서 이 통은 2맷벌밖에 안 되고요. 세력이 굉장히 약해요. 이 통은 예를 들어서 3맷벌이에요. 이 통은 세력이 엄청나게 좋아. 요 통이랑 요 통이랑 같이 가게 하고 싶다. 그래가지고 요 통을 들어갖고 여기다 놓고, 요 통을 들어갖고 여기다 놓고, 이렇게 통만 바꿔주는 거예요. 바꿔주면 어떻습니까?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, 그 통치기를 뭐 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미천한 그 지식으로 봤을 때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지금은 아니다. 지금 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,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, 조금 날씨가 좀 기온이 올라간 다음에 꽃샘추위라도 좀 지난 다음에 그 통치기 하는 것보다 그 좀 한 3월 중순 정도 되면은 벌이 좀 어느 정도 늘어나니까 이제 그때 증소도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좀 세력 고르기를 통해서 이렇게 좀 봉판 지원이라든가 유봉 지원, 요 정도 지원 정도로 해주는 게 좋지, 그 굳이 통치기는 권장하지 않는다.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아무튼 뭐 오늘은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광고가 너무 많다,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. 자, 광고에 대해서 저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, 한 번도.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런 댓글이 달리길래 진짜 광고가 많은가? 이렇게 봤는데 그 안에 설정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 안에 들어가서 설정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기본 설정으로 바꿨습니다. 기본 설정이라고 하면은 그 뭐 10분에 한 번 정도 그 광고가 나오더라고요, 기본 설정이. 그래서 이제 기본 설정으로 바꿨고요. 앞으로는 이제 광고 뭐 기본 설정도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또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으면 중간 광고를 아예 없애버리겠습니다, 제가.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지? 또 뭐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정도가 되겠고요. 그 본벌을 이제 키우면서 그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아직 안 깨우신 분이 계신다면, 그리고 깨웠는데 좀 내가 좀 헐렁하게 붙인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벌을 좀 세게 붙여라. 좀 착봉을 굉장히 좀 좋게, 착봉을 좋게 붙이면 붙일수록 벌은 훨씬 더 잘 늘어납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은 3명밖에 없는데 한 100평짜리에 살아.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. 집이 너무 크면 길을 뺏긴다 그래요. 사람의 길을 뺏긴다 그러죠. 그러면 좁으면 좁을수록 좋으냐? 그건 아니겠지만 적당한 정도가 좋겠죠. 한 32평? 뭐 이 정도가 좋겠죠. 근데 이제
너무 집이 넓어버리면 길을 뺏긴다 그래. 큰 집에서 사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봐요. 저는 그 방배동에 그 아는 선배가 하나 있는데 그 형님이 60평짜리 살아요. 화장실만 60평. 한번 놀러 갔었는데 화장실만 60평이고 거실 기타 등등 해갖고 총 120평에 삽니다. 그 형님이 120평짜리 사는데 꼴랑 둘이 살아요. 꼴랑 둘이. 이제 그때 지금은 이제 아기를 낳겠죠. 그때 당시에 이제 형수랑 그 형님이랑 딱 꼴랑 둘이 사는데 그 120평짜리 삽니다. 근데 그다지 부럽지는 않더라고요. 뭐 그냥 뭐 그런 정도다. 그리고 이제 둘이 싸우게 되면 그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싸우게 되면 따로따로 자요. 잘 때가 많거든. 근데 옛날에 우리 그 조상님들을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보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38년생입니다. 근데 이제 아버님 어머님 때 보면 그 한 집에서 이렇게 쭉 뭐 한 10명 정도가 줄줄이 자죠. 엄마, 그 다음에 이제 막내, 그 다음에 아빠, 그 다음에 큰형, 작은형 뭐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자잖아요. 한 입을 덮고 한 3명씩 자고 막. 그게 부부가 자식들 봐서 안 싸워요. 자식들이 보면 안 좋으니까. 싸울 것도 안 싸우고. 그리고 서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정을 느끼고 온기를 느끼고 서로 간에 그 따사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집만 넓게 해놓으면은 안 되죠. 똑같은 거예요. 이 착봉을 이렇게 좋게 해주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온기를 서로 느끼고 자기들끼리 이제 친밀감, 뭐 단합 이런 게 잘 되는 반면에 멀리 떨겨뜨려 놓으면은 안 좋다. 요 말씀을 드리고 그 이 일벌들은 이제 일벌들은 어떻게 보면 유관순 누나들이에요. 얘네들이 유관순 누나들이랑 하나도 다른 게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유관순 누나께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? 순국하시면서 내가 제일 아쉬운 것은 내가 죽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조국에 바칠 목숨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게 아쉽다 라고 유관순 의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. 얘네들 마찬가지예요. 얘네들이 사람 침범을 하면 막 쏘죠. 내 목숨이 이 봉군에 바칠 목숨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그게 아쉬울 뿐이다. 내 목숨은 절대 아깝지 않다. 이 봉군을 위해서라면. 그리고 자기 목숨을 스스럼없이 던지죠. 그 정도로 이 봉군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. 얘네들이. 그러니까 서로 붙여주면 붙여줄수록 서로 이렇게 따사로움, 서로 친밀감을 느끼면서 단합도 잘 되고 이 봉군에 대한 충성심도 더더욱 깊어진다.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초보양봉, 취미양봉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최대한 착봉을 강하게 그리고 이제 가리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가리장을 지금은 뭐 필요가 별로 없는데 한 3월달 벌게 온 지 한 55일 정도 되면 이제 증소가 들어갑니다. 55일 정도 되면 증소가 들어가겠죠. 제가 이제 13일 날 깨웠으니까 23일, 2월 13일, 2월 23일, 3월 30일 그러니까 한 3월 초 정도 되면 증소가 들어가게 되겠죠. 증소가 좀 들어가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. 한 2월 말쯤이나 요 정도 되면 뒤에다가 가리장을 하나씩 다 대줍니다. 가리장을 하나씩 딱 대줘요. 다 대줘가지고 그 가리장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. 가리장에 벌이 넘친다 라고 생각될 때는 증소가 들어가고 가리장에 떡벌이 아니고 살짝 붙어 있다 그렇게 되면 증소를 미루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벌의 양을 가늠하는 그런 온도계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 가리장이. 그러니까 가리장을 하나씩 이제 넣어주면 증소 타이밍을 정하는 나침판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
이 사양에 대해서, 자극 사양에 대해서 자극 사양을 해주는 게 좋다. 먹이장으로만 키우는 게 좋다.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. 솔직히 뭐 먹이장이 양질의 먹이이고 그게 더 좋다.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. 허나 벌들은 이 통 안에 먹이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알을 많이 낳고 적게 낳고 요거를 결정을 합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으로 말하면, 야 진짜 날품팔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, 야 자식 새끼가 자꾸 늘어나면 뭐 황부 자식 될 일이냐?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자식을 조금 돈 난다 그래. 야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만 놔. 이런 식이 되는 것이고, 먹을 게 굉장히 고관이 그냥 꽉꽉 차요. 와 저걸 언제 다 먹냐. 쌀이 너무 많아갖고 진짜 이거 빨리 먹어 치워야 되는데 미치겠다. 빨리 자식을 많이 낳아갖고 저거를 빨리 먹어 치우고 그만큼 더 벌어오면 될 거 아니냐.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양을, 봉지 사양이든 이렇게, 지금은 하려면 봉지 사양을 해야 됩니다. 봉지 사양을 해주게 되면 뒤에 가리장이 있죠. 만약에 이 봉지 사양을 계속 해주면 산란을 압박을 받아갖고 안에 더 이상 산란을 많이 안 한다. 각산란이 안 들어가고 산란이 별로 안 들어간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,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렇지만 제 생각은,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, 뒷장에 가리장이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걸 퍼 넘겨요. 가리장으로 퍼 넘깁니다. 퍼 넘긴 다음에 거기다가 청소를 하고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. 뭐 먹이가 필요하면 가리장에 있는 먹이를 먹겠죠. 격립한 뭐 뒷장 와서 먹고, 이쪽으로 다 퍼 넘깁니다. 퍼 넘기고 이쪽에는 산란권으로, 맨 가에 이쪽이나 맨 가에 이쪽으로 먹이를 치우고 가운데는 따뜻하니까 여기 각산란, 뭐 각산란이 들어가든 어찌됐건 간에 아주 치밀하고 조밀하고 짱짱하게 산란이 들어가게 됩니다.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봐왔는데, 또 뭐 일부 분들이 저기 봉장 형님도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면은 먹이가 너무 많아고 산란 압박 받아갖고 먹이를 자기는 많이, 그 형님 먹이를 별로 많이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, 먹이를 주는 것도 그분들은 이제 뭐 500통 600통 하다 보니까 먹이 한 번 주면 얘네들은 목 한 번 축이면 그만이지만, 그 봉지 입장에서는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. 한 번 줄 때마다. 근데 얘네들은 목 한 번 축이면 끝이야.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좀 덜 주려고,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할 수 있다. 요거를 제가 느끼긴 했는데, 우리 같이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먹이를 많이 주십시오. 뭐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지만, 그 가리장을 봐갖고 먹이가 너무 쪽으로 막 붙어 있다. 이쪽으로 퍼내 넘겨왔는데, 그렇게 되면 먹이 조절을 조금만 좀 줄이고, 그 다음에 가리장이 별로 먹이가 없다. 그럼 먹이를 더 많이 주고, 먹이를 많이 먹이가 많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산란을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이게 결정이 되니까, 가능하면 먹이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. 많이 줘요. 많이 주고 키우는 것이 좋다. 이렇게 봐집니다. 양 가로 이제 먹이를 많이 재놓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가운데가 이제 좀 따뜻하게 되겠죠. 습기도 안 들어오고 냉기도 안 들어오고. 그러니까 제 생각이 뭐 잘못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, 그렇게 어떤 각도로 보느냐, 자기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, 먹이를 많이 줘서 해가 될 건 없다. 단 조건은 뒤에 가리장이 있어야 됩니다. 벌이 가리장에 뭐 최소한 3분의 1 이상, 3분의 2 이상 붙어 있는 조건 하에,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퍼 넘길 벌도 없는데 가리장만 갖다 놓으면 뭐 할 거냐. 그렇죠? 아니, 이걸 옮길 벌도 몇 마리 붙어 있지도 않는데, 손바닥만큼 붙어 있는데 가리장 넣고 먹이만 막 주면 얘네들 가져갑니까? 안 가져가지. 그러니까 뭐 착봉이 강하게 돼 있는 상태, 조건 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, 얘네들이 그렇다고 이 화분떡을 뭐 많이 넣어준다고 많이 넣어주고, 그 다음에 사양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얘네들 다 퍼다 갖다 버립니까? 아유, 야, 우리 잴 때도 없고 너무 많아 먹이가. 야, 갖다 퍼다 버리자. 근데 얘네들 다 물어다 절대 안 버립니다. 얘네 갖다 내다 안 버려요.
너무 먹이가 꽉 찼으면 덜 가져오겠죠. 그리고 이 가리장을 보고 이제 척도를 계산을 하는 거죠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이를 내가 많이 줘야 되겠다, 조금 줘야 되겠다,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,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 화분떡을 다 갈아줄 겁니다. 화분떡을 다 이제 갈아주고, 근데 왕스 넣는 것도 다 빼고,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요. 뭐 이제 영상 마친 다음에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다, 이런 거 있으시면 좀 그런 게 많이, 나는 요게 궁금하다,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,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좋은 날씨입니다. 아주 날씨도 따뜻하고 벌통 위에 앉아 있기 딱 좋은 날씨다,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자,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.